자, 교재는 228페이지 통신 제한 조치입니다. 자, 이 부분은 경찰 시험 중에서 특히 승진 시험 쪽에서 좀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먼저 1조 읽어보시고요. 자, 2조 봅니다. 자,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그 다음에 전기통신을 말한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1로 통신이 무엇인지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밑에 전기통신 볼까요? 자,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등등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통신 속에는 이 전화뿐만 아니라 이 전자우편까지 포함된다는 그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자, 그 다음 6호에 검열 나왔네요. 읽어보시고, 자, 감청 볼까요?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통신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해서 마지막에 뭐뭐를 지득, 체록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죠. 자, 이 감청에 관련된 판례가 뒤에 많이 나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첫 번째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감청 얘기 나와 있죠.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기통신의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동시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현재 진행형 아시겠죠? 따라서 자, 그 밑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자, 완료된 밑줄 그으시고 X, 이것은 과거형이죠.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밑에 판례 똑같아요. 자, 감청이라 하는 것은 옆에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 밑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그쵸? 완료된 밑줄 그으시고 X, 이거는 포함되지가 않는다. 됐죠? 똑같은 판례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제3조입니다. 자, 1항. 자, 누구든지 이 법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이죠. 여기부터 가로 열고, 형소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쵸? 가로 닫고, 즉, 옆에 우편물의 검열,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전기통신의 감청,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 옆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3번. 그 다음, 타인 간의 대화, 녹음, 청취, 밑줄 짝 그으시고, 동그라미 4번. 네 가지 나와 있죠? 그쵸? 1번, 2번, 3번, 4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다? 본법과 형소법, 군사법원법 등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 2, 3, 4 중에서 4번과 관련된 판례가 출제가 잘 돼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우편물의 검열 또는 감청은 범죄수사,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보충성인 수단, 다시 말해서 보충성이라 그래. 보충성. 다른 말로 최후 수단성.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될 때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판례 봅니다. 자, 요 판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올라가 보시게 되면 조문에서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 타인 간의 대화 나와 있죠? 타인 간의 대화. 이 타인 간의 대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육성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 밑줄 그으시고 사물에서 발생하는 위에다가 X,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 따라서 밑에 줄 또 목소리를 할지라도요, 이 비명소리나 탄식도 X, 여기에서 말하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통화를 해요. 전화 통화를 한다. 통화를 하는데 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통화하기 전에 미리 이 휴대폰에 녹음 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통화가 이제 종료가 됐어요. 통화가 종료가 됐는데 이 B라는 사람이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A는 통화가 끝났는데 바로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귀에다 대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B는 이때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즉 자기는 종료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서 비명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의 주거지에서 B는 통화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비명소리가 난다. 비명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났다. 이때 A가 그 B랑 통화를 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그 휴대폰의 녹음 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통화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비명소리가 A 휴대전화에 녹음이 됐던 거예요. 녹음. 자, 이 녹음이 되었다. 이 녹음이 된 것을 증거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적법하냐? 이런 말. 적법하냐? 이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조문가 보시게 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걸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라 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 비명소리가 났는데 이 비명소리를 녹음한 것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타인 간의 대화 속에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도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또 비명소리나 탄식도 이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3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건 뭐다? 따라서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밑에 판례에서는 1번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끊고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무전기 나왔네요. 무전기. 자, 무전기와 같은 무선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왼쪽 페이지를 가보면요. 왼쪽 페이지 보세요. 왼쪽 페이지를 가보면 여기 감청 나와 있죠. 감청. 요 감청. 그래서 여기다 한번 필기 한번 해볼까요? 이 감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기통신 감청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위에 나와 있죠. 여기 요 3조 1항에 나와 있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할 때 대화 녹음을 감청하는 게 있어요. 대화 녹음을 감청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전기통신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거 몰래 엿듣는 감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그 감청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듣고 싶으면 이 1번에 해당하는 영장을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죠?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몰래 엿듣고 싶다고 하면 이 2번에 해당하는 영장을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무전기와 같은 무전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에 남아 있는데 이 무전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의 내용을 몰래 엿듣는 거로 인해서 영장을 받아오려면 1번의 영장으로 받아와야 돼요? 2번의 영장을 받아와야 돼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로 받아와야 돼요? 무전기와 같은 무선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할 때 이것은 1번에 해당하는 겁니까? 2번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 무선 전화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가 같아요? 그렇죠. 이 1번에 해당하는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번에 대한 영장을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무전기와 같은 무선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 같은 경우에는 옆에 전기통신이다. 전기통신에 해당한다. 이런 말. 전기통신에 해당한다. 전기통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영장을 받아와야 된다. 이런 말이. 이를 두고 3조에 나와 있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2번에 해당하는 영장을 받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2번 가보면 레카 회사가 무전기를 이용하여 도로공사 상황실과 순찰차 간의 무선전화 통화를 청취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번 판례보다는 요 1번을 잘 봐두셔야 돼요. 요 1번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자, 요 판례도 1번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요 판례에서 1번, 2번은 거의 안 나와요. 1번 잘 봐두시고 마지막 판례에서도 1번 잘 봐두시고. 자, 전기통신의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서 뭐뭐 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쵸?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죠? 따라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그랬어요. 당사자 일방 세모 쳐보시면 이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아니죠. 그쵸?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화 녹음을 몰래 녹음 뜨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감청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최순실하고 그 누구였지? 누가 통화를 했잖아요. 어? 그 최순실이 부리던 그 직원, 남자 직원 하나 있었잖아. 그 사람이 최순실하고 최순실하고 전화 내용을 전화를 할 때 최순실 몰래 그 사람이 일방이 최순실과의 녹음을 해서 그 녹음이 이제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그쵸? 이것은 뭐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이 판례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자, 조문을 가보면 동계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그 제3자가 몰래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요거 세모 쳐보시고 그중 한 사람이다 세모 쳐보시면 이것은 대화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처음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뜨는 것은 3조 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조 1항에 위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판례는 뭐죠? 이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 대화 녹음이었죠. 그렇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녹음 뜨는 것은 죄가 되지 여기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세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녹음 뜨는 것도 여기서 해당하지 않고요. 그 사례가 밑에 나와 있어요. 요 사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판례번호는 다르지만 그렇죠? 요 밑에 구체적인 사례가 밑에 판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이 사람이 피고인 돼 있어요. 자신의 택시에 피해자들이 탔어요. 둘이 탔어요. 연예인들 둘이 탔어요. 둘이 탔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택시에는 총 3명이 있는 거죠. 3명. 그래서 여기 올라가 보시게 되면 3인 간의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택시 안에서. 자, 그래서 그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시기사가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녹음 떴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녹음 떴다. 이 택시기사는 뭐다? 제3자 X, 제3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뭐다? 대화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자, 밑에 보시면 마지막에 중간에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 X 하시고, 이기 때문에 3조 1항 위반죄가 되지를 않는다. 아시겠죠? 3조 1항 위반 밑줄 그시고 X 이게 아니다. 자, 다음 밑에 판례 볼까요? 자, 역시 3조 1항 얘기 나와주고 있죠? 여기서 요것은 처음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요 제3자가 타인 간의 발음을 녹음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맞죠? 따라서 처음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가 빨간색으로 요 제3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게 되는 것은 3조 1항 위반죄가 된다. 그쵸? 자, 됐습니다.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자, 색깔 한번 칠해보면 여기 그중 한 사람이죠. 그중 한 사람. 대화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앞에도 통화 당사자 일방이니까 대화자 중에 한 사람이 몰래 녹음 뜨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쵸? 이렇게 받으시고
밑에도 이 택시 운전기사도 대화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예, 이것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니까 이 사람은 뭐다? 죄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근데 요 사실관계만 읽어볼게요. 사실관계. 자, 앞의 사례랑 비슷합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이제 통화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통화가 끊어졌어요. 통화를 마쳤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바로 통화를 끊지 않고 저쪽에서 먼저 끊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저쪽에서 그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들려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마침 공소외 2가 실수로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이사장 내의 탁자 위에 놓아두자. 자, 이 두 사람의 그 통화 내용이 하게 되는 그 대화 내용을 몰래 청취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제3자가. 이 사람이 뭐죠? 여기서는 제3자가 되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이 대화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위반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이런 사실관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제4조 갑니다. 자, 제3조 규정이 위반했다. 이런 말이에요. 위반했다. 즉, 앞에 것처럼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던 제3자가 몰래 녹음 뜬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밑에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 사용이 안 돼요. 자, 그런 내용이고, 자, 밑에 판례 봅니다. 요 판례 별표 쳐보시고, 밑에 판례 1번에다 별표 쳐보시고. 자, 이 두 가지 판례 출제 잘 돼요. 피고인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녹음 떴다는 거예요. 그 전화 내용을 녹음 떴다. 누가 녹음 떴대요? 피해자가 녹음을 떴대요. 이 피해자는 누군가요? 피해자는 제3자인가요? 이 사람은 전화통화의 당사자예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이지 제3자예요? 제3자 아니에요. 그쵸? 당사자란 말이죠. 그쵸? 그때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진실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쵸? 그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적법하다 하는 것이죠. 색깔 칠하시고, 이 사람이 색깔 칠하시고,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네요. 색깔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색깔은 이거와 같은 색깔로 칠하시면 돼요. 여기 그중 한 사람이, 그치? 요 사람 색깔 칠한 거 하고 택시 운전사,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피해자 이렇게 같은 색깔로 칠하시면 돼요. 자, 밑에 판례 또 볼게요. 자, 세 번째 줄에 당사자 일방이, 자, 당사자 일방이네요. 일방이 몰래 녹음 뜨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방금 봤죠? 아닙니다. 근데 요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하였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쵸? 그 상대방입니다. 요 당사자 일방 말고 그 상대방, 그쵸?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것은 감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둘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A라는 제3자가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요 갑의 동의는 받았어요. 갑이 동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의를 해줬지만 을은 동의를 받지 못했어요. 을로부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A라는 제3자가 갑, 을 간의 대화 녹음을 몰래 떴다는 거예요. 몰래 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갑만 동의했지 을은 동의를 해주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쵸? 을의 동의가 없었다면 뭐다? 이것은 감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증거로 동의했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됐나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사실관계가 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지 잘 나와요. 요 판례 무지 잘 나오니까 꼭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색깔 한번 칠해야 되겠네. 요 색깔이지? 제3자, 그쵸? 제3자.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감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여기까지가 잘 나와요. 여기까지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사실관계 볼까요? 여기서 수사기관이 누구냐면 밑줄짝 끄시고 이 사람이 제3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인 거예요. 갑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할 목적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갑에게 그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해서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거. 수사관이 녹음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뭐다? 불법 감청이다. 불법 감청.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불법 감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증거 동의에 상관없이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2번도 출제가 되지만 1번에도 출제가 잘 돼요. 꼭 좀 봐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두 번째,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요건, 자, 대상을 좀 볼게요. 대상, 요건하고 대상. 자, 먼저 5조 1항입니다. 5조 1항. 자, 통신 제한 조치는 다음 각호에, 자, 여기서부터 동그라미 1번 한번 해보세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까지가 일단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범죄 혐의가 있어야 돼요. 범죄 혐의점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기까지가 뭐라 불러요? 이거를 보충성, 그쵸? 보충성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두 번째, 보충성 요건을 갖췄을 때. 아시겠죠? 근데 요 1호를 보니까 형법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형법 내용이 무지 많네요. 여기 무지 많아요. 이렇게 무지 많아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제가 물론 형법도 있지만 여기 1호가 형법이잖아요. 2호는 군형법이고요. 3호는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뭐 5호, 4, 5, 6, 7 전부 다 뭐 특별법 관련된 내용들이네. 그쵸? 이런 것들이 있다. 미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리는 것만 하시면 돼요. 이거 다 시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자, 이 1호 형법이 무지 많잖아요. 내용이. 그쵸? 형법에 관련된 것이 이게 무지 많잖아요. 그쵸? 많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상범죄 비교라고 해서 형법상에 관련된 것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여기 있는 도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법상에 있는 범죄 중에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됐어요? 자, 그럼 시험 나오는 것만 봐야 되겠지? 시험 나오는 것만. 일단은 단순 협박죄가 이것이 이 통신 제한 조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그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돼, 안 돼? 협박 전화가 걸려온 거 그거 감청할 수 있어,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고. 영화 못 봤어요? 영화 할 때 경찰관이 그 감청 안 하던가? 그렇잖아요. 그치? 협박이 되는 마당에 공갈은 안 돼? 공갈은 폭행 협박 플러스 재물 갈취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공갈은 협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이 되는 마당인데 공갈이 안 돼? 이건 재물 뜯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협박죄와 공갈죄는 이 통신 제한 조치 대상 범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요, 골 때리는 것이 뭐냐면 존속 협박죄가 안 돼요. 단순 협박죄는 되는데 이 존속 협박죄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기가 안 돼요. 사기 치는 게 안 돼요.
사기는 남의 돈 뜯어내는 거잖아요. 사기쳐서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 뜯어내는 것인데 그것이 협박이라든지 공갈을 수반하게 되면 당연히 협박죄나 공갈죄로 감청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사기치는 것은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 좀 받으실까요? 요 경매 입찰 방해죄에다가 요거 진하게 한번 해보세요. 경매 입찰 방해죄가 출제가 여러 번 됐어요. 여러 번 됐다고요. 경매 입찰 방해죄가 왜 출제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출제가 됐는가 하면 여기 성범죄 있죠. 성범죄. 요 강간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강간죄. 성범죄. 강간, 추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 추행. 추행. 이거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성범죄가 없잖아요. 성범죄가 없는데 요 강간죄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살인죄가 있는데요. 요 살인의 죄. 살인의 죄가 많잖아. 그쵸? 단순 살인이 있고요.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알 텐데 형법을 안 배우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에는 단순 살인죄가 있고 전속 살인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자살방조도 일로 들어옵니다. 자살방조죄도 형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자살방조죄도 이 살인의 죄에 나와.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감청이 가능하다니까요. 또 뭐가 있지? 예빈모죄. 이 예빈모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예빈모죄도 뭐다? 예빈모죄도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가 된다. 예빈모죄가 안 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예빈모 쭉쭉 읽어보시면 쭉쭉쭉쭉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 예빈모 여기 나온 여기 있는 것도 있고 그쵸? 살인의 죄에 예빈모 들어온다고. 253조에 들어와. 253조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세세하게 물어보지 않는데 예빈모죄의 경우에도 통신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맞는 질문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집합명령 위반죄 이거 하나 받으세요. 집합명령 위반죄 출제된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이거 하나 받으시고 공직방이 없네요. 공직방이 없어. 이 골 때리는 게 통화 유가증권은 있는데 어떻게 문서죄가 없지? 원래 문서죄가 더 중요하지 않나? 통화 유가증권이 있어요. 근데 문서가 없다고. 문서가 없어요. 요거 좀 구별 좀 해주세요. 출제된 건 아직 못 봤는데 통화 유가증권은 있지만 문서하고 인지우표는 없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는 문제집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5조 2항 통신제한 조치는 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 수취하거나 다음 뭐 등등등등 읽어보시고요. 자, 근데 요 판례 한번 볼게요. 통신비밀법 5조 2항 중에서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떨어졌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반영이 되어서 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가 개정이 됩니다. 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과거의 대법원 판례가 이것이 폐기가 됐다는 것도 봐두셔야 되는데 이 판례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 폐기 감청 판례가 원래 출제가 엄청나게 잘 됐던 판례거든요. 자, 일단은 폐기 감청 세무 쳐보시고요. 폐기 감청이 뭐냐? 여기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가로 열고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흐르는 전기 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해서 그 내용을 취득하는 가로 닫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중간에 확보해서 그 내용을 몰래 엿듣는 이 패킷 감청. 이것은 같은 법, 즉
본법 5조 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했는데 이것이 과거 판례잖아. 그쵸? 허용된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로 이 폐기 감청은 뭐다? 위헌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문제집에 있는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허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거 워낙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 색깔 칠하시고 이거 허용되지 않아요. 폐기가 됐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럴까? 아직까지는 법적 통제 수단이 미비해서 개인의 통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뭐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 234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는 바로 뭐다? 마지막 판례다.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뭐 위에 헌법 불합치 결정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폐기 감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자, 이제 6조 볼게요. 자, 검사 나왔네. 검사는 5조 1항 요건이 구비가 되었을 때 법원에 대해서 각 피의자별로 피내사자별로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에게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해서 허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자, 밑에 걸 받으셔야 되는데 3번 말고 3번도 읽어볼게요. 이때 관할 법원은 그 통신 제한 조치를 받을 통신 당사자의 소재지라든지 범죄지라든지 그쵸? 공범 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받으시고 시험 문제는 요 밑에 겁니다. 요 7항 나와 있어요. 저 7항 별표 쳐보시고. 자,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빨간색 2개월 동그라미.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됐을 때에는 즉시 종료를 해야 된다. 됐어요? 일단 끊고. 여기까지는 옛날 법하고 똑같아요. 자, 2019년도에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었는데 이 개정된 부분이 이 단서 조항이 개정됐어요. 단서 조항이. 자, 다만 5조 1항 허가 조건이 존속됐을 때 밑에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연장 청구인데요. 연장 청구 빨간색으로 2개월 동그라미 쳐보시면 돼요. 그래서 2개월 플러스 2개월입니다. 2개월 플러스 2개월. 근데 이 연장 청구를 할 때 새로운 내용이 첨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초 처음에 받았잖아, 그치? 당초 처음에 받았을 그 원허가 내용이 없는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판례입니다. 판례. 그 판례가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이 판례에다가 별표 박아두시고. 자, 보세요. 기간 연장 결정은 원허가 내용에 대해서 단지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범위를 초과해서 원 대상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에 의해서 허가된 통신 제한 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일 경우에 그 후 연장 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이 없던 대화 녹음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쵸? 뭐라고요? 여기 당초에는 없던 새로운 사항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적법하지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무지무지 출제 잘 돼요. 출제 잘 되기 때문에 색깔 칠해볼까요? 이 없던 부분은 적법하지가 않다.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 2개월, 여기 2개월이 2개월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자, 7항 단서에 따라서 연장을 청구할 때
그 통신 제한 조치 총 연장 기간은 1년을 넘을 수가 없다. 1년을 넘을 수가 없다. 일단 끊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1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 위에 가보시게 되면 2개월 했잖아, 그치? 2개월. 그 다음에 단서를 보니까 2개월의 범위 안에서 뭐 1차에 하나요, 2차에 하나요, 3차에 하나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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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플러스 2개월. 그쵸? 또 필요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1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받아도 그래 몇 번이고 받으라면 네 마음대로 받으라면 받으라 이거. 받긴 받는데 1년을 넘기지 말아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자, 근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3년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게 밑에 나와 있네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근데 이런 건 뭐 굳이 못 봐도 돼요.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온 적이 없으니까. 뭐 내란 외환죄, 그쵸? 가만히 보면 좀 중한 범죄들 같아요. 내란 외환죄 나와 있고, 뭐 국기 국장 나와 있고, 그쵸? 반란죄 나와 있고, 이적죄 나와 있고, 그쵸? 국가보안법 나와 있고요, 그쵸? 그랬을 때는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제가 봐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받으시고, 여기만 받으시고,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2개월 플러스 2개월. 2개월 플러스 2개월인데 1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이러한 특이한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도 3년으로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조문은 요 2개월 플러스 2개월입니다. 요거 좀 잘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판례 받으시고요. 밑에 판례 받으시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구조 나왔네. 6조 내지 8조 통신 제한 조치는 이를 청구 신청한 검사라든지 사법경찰관이라든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을 한다. 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누구누구에게 협조 등을 요청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자, 밑에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뭐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라든지 밑에 긴급 감청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항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사항이 18년도 승진시험에 나왔는데, 자, 통신기관 등은 그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라든지 긴급 감청서 등에 의해서 근데 그 사실이 일치를 하지 않네요. 사실과 일치를 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집행을 거부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비밀 누설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한번 읽어나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조문 가보시게 되면 자, 윗조항 1항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 집행한다 그랬어요? 검사하고 경찰관하고 기관의 장이라면서 그쵸? 수사기관 장이라면서요. 요 사람들이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1항의 검사, 2항의 사법경찰관, 3항의 정보수사기관의 장. 그쵸? 그쵸? 그래서 1항 가보시면 검사가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처분을 했을 때는 요 30일 동그라미 쳐보시고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통지제도 나와 있네요. 사법경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내 동그라미 쳐보시고 통지하여야 한다 나와 있고 정보수사기관의 장도 30일 동그라미 치시고 기통지하여야 한다 나와 있고 요 중에서 요 2항이 15년도 승진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통지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 숫자 좀 봐두세요. 30일, 30일, 30일. 30일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가 안 됐는데 모르니까 30일, 30일, 30일.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30일이에요. 30일. 30일 동그라미 쳐보시면 돼요. 여기도 서면 통지죠? 여기도 통지죠? 통지단. 그래서 여기도 30일이네요. 올라가 보시죠. 자, 여기 이 사항 체크하시고 사항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12년도 경찰승진에 나왔다 그랬지? 자, 1항 내지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가 있다. 유예제도 나와 있네요. 1번, 2번 묶으시고. 어떨 때래요? 어떨 때? 국가안전보장 안 동그라미 쳐보시고.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생명신체에 대해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때. 안위네요. 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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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위. 안위일 때 유예할 수 있다. 안위할 때 유예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통지로 인해서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틀려요. 그런 말 없어. 그런 말 없고 안위. 안위밖에 없어요. 안위는 유예할 수 있다. 됐고 그 다음에 사유가 해소가 되었을 때는 역시 30일이네요. 통지를 해야만 된다. 그쵸? 전부 다 30일이다. 그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자 여기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를 볼게요. 이건 뭐야? 이건 간첩. 이건 간첩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간첩 잡으려고 하는 거. 자, 밑에 7조 가볼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또 무슨 테러 방지법에 대테러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요 1호 체크하시고 2호 체크하시고 출제 잘 돼요. 1호, 2호 꼭 좀 구별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호 볼게요. 1호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이야. 내국인인데 이 내국인이 일방이 내국인, 쌍방이 내국인, 일방, 쌍방, 즉 한 사람이라도 내국인이라면 그때는 누구래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해라 이런 말이에요. 내국인이 한 명만 끼어 있다면 고등법원 판사입니다.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허가를 맡아라 이런 말이고 자, 그 밑에 요거랄까요? 그 밑에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지 국가. 적대하는 국가인. 국가네요. 적대 국가. 그 다음에 반국가 달성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단체. 그 다음에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 이나 외국에 소지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누구래?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내국인일 때는 자 내국인 한 사람이라도 내국인이 끼어있잖아. 그치? 쌍방 또는 일방 한 사람이라도 내국인이 끼어있을 때는 누가 한다?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허가를 맡은다. 이해되시죠? 근데 내국인이 없어. 이후엔 내국이 없잖아. 이건 적대 국가인데? 이건 외국의 기관이잖아. 그치? 여기 내국인 뭐 있어? 내국인 하나도 없는데. 이건 적대 국가고. 적대 국가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잖아. 그쵸? 외국인. 그 다음에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데, 외국에 소지하는 뭐 산하단체. 그치? 그랬을 때는 누구한테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맡아서 한다. 이거 섞어놔요. 그럼 틀려요. 그러니까 이 일방, 쌍방, 외국인을 뭐 대통령으로 끼워놓고 그럼 틀려요. 근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일방이 내국인일 때는 고등법원 수장 판사의 허가를 맡아서 하고 쌍방이 내국인일 때에는 쌍방이 내국인일 때는 대통령 승인 맡아서 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특히 1호 조심하시면 돼. 1호를 확실하게 해두시면 1호를 이거 확실하게 해두시면 뭐 2호는 그냥 맞출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밑에 연장할 수가 있는데 연장기간도 4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그쵸?
그쵸? 그래서 끊고 색깔 칠해. 4개월, 4개월. 우리 앞에선 뭐였어요? 앞 페이지 235페이지 가봐. 235페이지는 2개월, 2개월 아니었습니까? 2개월, 2개월이지. 근데 여기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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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4 플러스 4다. 4 플러스 4. 앞에 것은 2 플러스 2.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긴급 제한 조치네요. 말 그대로 긴급입니다. 긴급. 자, 먼저 1항.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쭉 읽어보시고 5조 1항이 뭐죠? 5조 1항이 바로 이거요. 범죄수사 목적. 아시겠어요? 범죄수사 목적이에요. 7조 1항 1호야. 1호가 이제 여기 나와있지. 국가안보 목적이라고요. 요 1호. 요 1호. 이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자, 2항. 검사, 사법경찰관, 수사기관의 장은 통신 제한 조치 집행 착수 후에 지체 없이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 제한 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동그라미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는 중지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사법경찰이 할 때는 검사 지휘 맞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특히 깁스권료 할 때는 뭐 착수한 후에 나중에 즉시 지체 없이 검사 승인 맡으면 되는 것인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이것도 안 중요하고요. 요 5항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1항, 2항만 좀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1항하고 2항하고 비교할 것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뭐로 나와 있어요? 앞에서 무슨 색깔 했지? 검은 색깔 했네요. 여기서는 7조 1항 2호죠. 요 2호 관련된 조문입니다. 2호 관련된 조문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뭐였어요? 5조 1항, 즉 범죄수사 목적이거나 1항 1호 같은 경우에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긴급한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해라 이런 말이고, 자 지체 없이 한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36시간 동그라미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중지 때려라 이런 말입니다. 됐죠? 색깔 칠할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됐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볼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볼 거 없고 242페이지 가볼까요? 자 1항 가볼까요? 검사, 사법, 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이라든지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자 2항 검사, 사법,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필요성이라 불러요. 필요한 때에는 검은색으로 필요한 때에는 이것을 필요성. 그 다음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죄 발견, 확보, 증거 수집, 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만 열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뭐뭐한 경우에만,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경우에만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보충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열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설됐는데 필요성 외에 보충성을 추가해서 열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받으시고, 다만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 사망이 15년도 승진심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1항, 2항에 따라
이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뭐 등등의 서면으로 관할지방법원이라든지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끊고 여기까지가 한번 승진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읽거나 보시면 돼요. 별 내용 없죠. 별 내용 그냥 들러리 지문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읽어봐도 뭐 뚜렷한 건 아니고요. 출제가 되었으니까 말씀드린 것 뿐인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혼자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그다지 잘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페이지도 뭐 1항 이런 거 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밑에 한번 읽거나 볼까요? 검사사법경찰관은 뭐 쭉 보시면 뭐뭐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소를 제기한다든지 또는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든지 기소 중지 결정을 한다든지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한다든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 통지하면 돼요. 이런 것들 나와 있다는 거 좀 봐두시고 그다지 뭐 없습니다. 그쵸? 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 타인 간의 대화 비밀 침해 금지 뭐 읽거나 보시고 밑에 거는 뭐 별 내용 없는 판례입니다. 그냥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